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호명 김동진입니다. 시청자님들, 혹시 왜 나만 복지 혜택을 못 받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는 숨겨진 복지 제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죠. 그리고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설계사인 저 또한 간 쪽으로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만약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가장 큰 부담이 될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복지들이 많아서 참 좋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알아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7가지 국가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지원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먼저 주변에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산정 특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자들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낮춰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암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한 경우 신청 당일부터 확진일 이내 5년 동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외래 입원, CT, MRI, 약제비 비용까지 건강보험 적용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산정특례는 담당 의사분들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써주시면 내가 진료받는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팩스,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환자에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환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야겠죠. 202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연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분위가 저소득층, 점점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데 몸이 아파서 장기 입원을 했고 이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808만원을 넘는 금액은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몇 분위인지 병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위 808만원 기준으로 설정 후 공단에서 설정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나중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요, 자립도 할 수 있게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지원 제도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도 안정되게 도와주고요, 가사, 간병, 방문업체, 일자리 또한 창출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치료 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지원 대상인데요, 암 환자분들이라면 중증 질환자에 해당되시겠죠. 이 분들이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계층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공공부분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 지원 제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입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곤란을 겪는 분들께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암 치료 중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통해 활용 가능하겠죠. 입원부터 퇴원까지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와 약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간병비, 의료 소모품,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 등 지원하지 않는 보장 내용도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도는 꼭 퇴원 전에 요청하셔야 하고 지급보증 신청 시 진단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원 제도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와 성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납부를 하고 등본상 거주지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서 환급받는 방법과 만약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면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긴급복지의료지원관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지원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준에 따라 최저 50% 차등 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일 기준 6개월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 환자와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어줄 본인 부담 산정 특례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도, 긴급복지 의료 지원 제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이렇게 7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들, 우리나라는 의료 혜택이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부분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덕분에 당장 내가 아플 때 내는 병원비 혜택도 크고 안내드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병원비, 생활비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 우리 소중한 가족과 친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셔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